안녕하세요. 휴먼버그입니다. 영화 파반리에서 보면은 경록이 미정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에서 I'm sorry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상징하는 건 중요하죠. 가장 혐오하던 아버지의 단어였거든요. 아버지 히트 말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한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 왜 자꾸 같은 실수를 해? 그렇게 말을 하죠. 본인도 알죠.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또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싫어했다고 생각하던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거나 닮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은 아이가 자기의 싫은 부분을 닮아가는 걸 보면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술주정하던 아빠를 증오하면서 결국 술에 찌들어 사는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연애를 시작할 때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고 그렇게 확신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 데자뷰처럼 익숙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끝나고 나면 생각해요. 아, 또 이러네 그러기도 하죠. 이게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성격 문제도 아니고요. 단순한 취향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편안해서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뇌 입장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한번 겪어본 건 어떻게 대처할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반면에 처음 겪는 건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뇌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고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 강박 그렇게 부르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익숙한 고통을 자꾸 되풀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프로이트가 처음 발견한 건데요.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알아챈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방치당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 자기를 방치하는 그런 연인을 만나는 겁니다. 학대받았던 사람이 또 학대하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거든요. 본인은 절대 원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빠를 싫어하면서 아빠 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종종 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뇌에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사랑의 틀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를 처음 배운 경험입니다. 부모가 따뜻했다면 사랑은 따뜻한 거라고 배우겠죠. 근데 부모가 불안정하면요. 사랑은 불안한 거라고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날 수 있다.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사랑받으려면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뇌의 기본 설정으로 깔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본 설정이 어른이 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맨날 라면만 먹고 자란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어른이 돼서 온갖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스테이크도 있고 초밥도 있고. 근데 뭔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손이 가는 건 어떤 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라면입니다.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이게 위로의 맛이야 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연애도 이거랑 같죠. 뇌는 어린 시절에 학습한 사랑의 형태를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차갑고 불안정한 사랑을 배운 사람은 차갑고 불안정한 사람한테 묘하게 끌립니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는 게 진짜일 리가 없어. 그래서 밀어내거나 의심하거나 스스로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걸 자꾸 반복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반복 강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습관은 어릴 때 사랑받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반복 강박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사실 뇌가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의외일 수 있지만 뇌는 과거의 상처를 일부러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만들어 보려고요. 본인은 모르지만 무의식이 계속 재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떠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상황에 뛰어들게 되면 결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는 나름대로 상처를 치유하려는 건데 방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매번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죠. 빠진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건 인식입니다. 내가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걸 말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반복 강박은 무의식에서 돌아가거든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또 이러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자동 실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까지의 연애를 쭉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항상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끌렸나? 처음엔 엄청 다가왔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이 많은, 아니면 내가 항상 먼저 밀어내는 쪽이었나? 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잠깐 이거 익숙한데 라고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패턴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이 끌림이 진짜 이 사람한테 오는 건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았던 뭔가를 이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는 건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잘해주다가 갑자기 차가워지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익숙한 아픔을 느끼는 거라면 그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지금 장면에 겹쳐 보이는 거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혼자서 자기 무의식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죠. 거울 없이 자기 뒷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반복 강박에서 가장 잔인한 건 뭐냐면요.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본인이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엄마한테 무심했던 걸 보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한테 무심하게 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면 상대가 무심한 사람인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거나요. 싫어하던 아버지의 패턴을 자기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겪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기를 엄청나게 자책합니다. 근데 이건 자책하면 안 됩니다. 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꾸 들이미는 거거든요. 이거 아직 안 끝났잖아. 다시 해봐라고 떠미는 겁니다. 방식이 서툴러서 그렇지 뇌는 뇌 나름대로 나를 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강박을 발견했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아, 내 뇌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직 안 풀린 숙제가 있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반복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하룻밤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뇌에 새겨진 패턴이 한두 번의 깨달음으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겠죠. 그건 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알아챘는데 또 반복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알아채고 반복하는 거랑 모르고 반복하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아채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동 실행되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핵심이면서 중요한 시작이죠. 반복 강박은 뇌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시 꺼내서 이번에는 다르게 끝내보겠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방식으로 덤비니까 결과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내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반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들여다보는 거죠. 중요한 건 나를 탓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같은 유형의 사람한테 반복해서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가장 흔한 반응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합니다.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따라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정말 짜증나는 일이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스스로에게 엄청 실망하게 되죠. 근데 그건 못난 게 아닙니다. 아직 풀지 못한 오래된 숙제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예전에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을 상대한테서 받으려고 반복하는 대신에 지금의 내가 어린 시절의 나한테 먼저 그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알아챘으니까요. 이미 반은 온 겁니다.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알게 되면 문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의 설서 휴먼버그였습니다.